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골목, 10살 소년 민준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듯한 고통이 시작되었다. 부모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 있을 자리가 없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낳지 않았을 거야. 문이 쾅 닫히고 민준은 비에 젖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 순간 낡은 우산 하나가 그의 머리 위로 드리워졌다. 아이야, 왜 울고 있니? 할아버지가 들어줄게. 백발의 노인이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민준의 세상을 뒤집을 운명의 시작이었다. 민준의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리는 그 밤, 할몽 할아버지는 그를 안아 올렸다. 할아버지의 품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슬픔의 무게를 민준은 아직 알지 못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두 사람의 여정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시작되었다. 할몽 할아버지는 작은 한옥집으로 민준을 데려갔다. 그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처럼 고요하지만 깊은 파도를 품고 있었다. 여기서 살자, 민준아. 할아버지가 내 가족이 될게. 할아버지의 말은 단순했지만 민준의 가슴에 스며들어 상처를 달래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민준에게 지옥 같았다. 부모님의 배신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왜 나일까?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민준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속으로 외쳤다. 할아버지는 그런 민준을 지켜보며 조용히 밥상을 차렸다. 김치찌개 한 그릇, 갓 지은 밥 한 공기. 먹어라, 아이야. 배가 고프면 마음도 아프니까. 할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을 느꼈다. 학교에도 다시 다니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직접 손잡고 데려다 주었다. 두려워하지 마.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쁘지 않아. 하지만 민준은 알았다. 학교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야, 민준이 부모가 버렸대. 이상한 애라나 봐. 할아버지는 민준의 변화를 눈치챘다. 저녁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가족에게 버림받았어. 하지만 그 덕에 더 강해졌지. 사랑은 혈육이 아니야, 마음이야. 민준은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비슷한 아픔을 읽었다. 할아버지는 왜 혼자 사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그저 할아버지의 무릎에 기대어 한강을 바라보는 게 위안이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은 11살이 되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다. 이름은 준호. 준호는 민준의 비밀을 알았지만 너는 내 친구야. 그게 다야라고 말했다.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학교에서 민준은 또다시 상처를 입었다. 체육 시간에 남자아이들이 장난으로 민준을 둘러쌌다. 야, 개이냐. 부모가 버린 이유가 그거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준은 주먹을 쥐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다. 집에 돌아온 민준은 할아버지 앞에서 무너졌다. 할아버지, 왜 나만 이런 거예요? 세상이 날 미워해요. 할아버지는 민준을 안아주며 말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게 아니야.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지. 할아버지가 내 곁에 있을게. 함께 싸우자. 그날 밤 할아버지는 민준에게 책 한 권을 건넸다. 한국의 옛 시집이었다. 시를 읽어봐. 마음의 아픔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거야. 민준은 그 책을 펼치며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치유였다. 민준의 나이 12살, 할아버지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다. 기침이 잦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보였다. 민준은 걱정스러웠지만 할아버지는 늙은이의 고장이라며 웃어넘겼다. 대신 할아버지는 민준에게 요리를 가르쳤. 인생은 요리 같아. 재료가 어찌되든 사랑으로 끓이면 맛있어져. 민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칼을 쥐었다.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민준의 공포를 녹였다.
학교 생활도 서서히 나아졌다. 준호 덕에 친구들이 늘었고 민주는 체육 대신 미술 동아리에 들어갔다. 붓을 쥐는 순간 그의 마음이 자유로워졌다. 그림 속에 부모님의 얼굴을 그리다 지우고 대신 할아버지의 미소를 그렸다. 할아버지, 이 그림 어때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에서 제일 예뻐라고 답했다. 하지만 민준의 내면은 여전히 요동쳤다. 사춘기가 다가오며 자신의 감정이 더 선명해졌다. 남자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게 이상했다. 이게 정말 잘못된 걸까? 민준은 혼자서 고민했다. 할아버지는 그런 민준을 지켜보며 기다렸다. 어느 봄날 한강공원에서 산책 중 민준이 용기를 냈다. 할아버지, 저 남자를 좋아해요. 그게 죄예요.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멈췄다. 오랜 침묵 후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죄가 아니야, 민준아. 그건 내 마음의 일부야. 할아버지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 그 말에 민준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가.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사랑은 숨기지 마. 하지만 타이밍을 알아야 해라고 조언했다. 그날부터 민준은 자신을 조금 더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은 13살이 되었다. 할아버지의 기침은 더 잦아졌고 병원에 가자 의사가 폐기종 초기라고 진단했다. 민준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할아버지, 왜 안 말씀하시셨어요? 할아버지는 내가 걱정할까 봐라고 대답했다. 민준은 학교를 빠지고 할아버지를 돌보았다. 약을 챙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등을 닦아주었다. 그 과정에서 민준은 감사함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준호도 도와주었다. 세 사람은 작은 가족처럼 지냈다. 학교에서 민준은 이제 소문에 대항할 용기를 얻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너희가 뭐라고 하든. 친구들은 놀랐지만 일부는 존경의 시선으로 변했다. 민준의 변화는 주변을 물들였다. 여름이 왔을 때 할아버지는 민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오래된 상자였다. 이건 내가 열어봐. 할아버지가 떠날 때가 오면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았다. 안에는 사진과 편지들이 가득했다. 젊은 할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모습.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할아버지는 옛 친구라고만 했다. 민준은 그 사진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 숨겨진 사랑의 흔적. 그 상자는 민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학교 축제에서 민준은 그림 전시를 열었다. 그의 작품은 숨겨진 가족이라는 주제였다. 관객들은 감동받았고 선생님은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민준은 무대 위에서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가을 바람이 불자 민준의 삶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이름은 태민, 같은 미술 동아리 선배. 태민은 부드러운 미소와 깊은 눈빛으로 민준을 사로잡았다. 내 그림 정말 마음에 와닿아. 민준의 가슴이 다시 뛰었다. 하지만 공포가 밀려왔다. 또 상처받을까?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자. 느껴봐, 민준아.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 민준은 태민과 가까워졌다. 함께 한강에서 스케치하고 비밀을 공유했다. 태민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나도 그래. 두 소년의 우정은 서서히 사랑으로 피어났다. 할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러나 행복은 시험을 받았다. 겨울, 학교에서 소문이 다시 퍼졌다. 민준이 태민이랑 이상해.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민준은 태민을 지키려 애썼지만 태민은 나 때문에 미안해라며 멀어졌다. 민준은 무너졌다.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왜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약해진 몸으로 민준을 안았다. 인내해, 아이야. 변화는 오는 법이야. 할아버지가 내게 줄 마지막 선물이 있어. 할아버지는 오래된 일기를 꺼냈다. 읽어봐. 내 삶의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민준은 일기를 펼쳤다. 페이지마다 할아버지의 젊음이 스며 나왔다. 사랑했던 남자, 가족의 배신, 홀로 버틴 세월.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도 저처럼. 민준의 나이 14살, 할아버지의 병은 악화되었다. 입원한 병원에서 민주는 매일 발걸음을 재촉했다. 태민과 화해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병실을 찾았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강해졌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좋아. 이제 날 놓아줘. 라는 말을 남겼다. 그 말의 무게를 민주는 이해하지 못했다. 봄이 오고 할아버지는 퇴원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갑작스러운 발작이 왔다. 민준이 달려갔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떠나 있었다. 할아버지, 민준의 비명이 서울의 밤을 갈랐다. 장례식장은 서울의 작은 절에 차려졌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민준은 영정 앞에 서서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미소가 너무 생생했다. 친척들은 없었고 준호와 태민, 학교 선생님들만이 왔다.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람들이 속삭였다. 민준은 상자 속 편지를 다시 펼쳤다. 장례식 중 목사가 읽어달라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나왔다. 민준아, 내가 태어난 날 나는 내 아버지였다. 내 부모는 나의 애 견인이었다. 우리는 사랑했지만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 헤어졌다. 내가 태어나고 그들은 내가 정상이 되길 바랐지만 내가 나처럼 될까 두려워버렸다. 나는 내가 잘하는 걸 지켜보았고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은 영원하다. 민준의 세상이 무너졌다. 눈물이 터져나왔다. 태민이 안아주었고 준호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내 진짜 가족. 충격 속에 민준은 이해했다. 할아버지의 모든 고통이 이제 그의 것이 되었다. 장례식 후 민준은 한강으로 갔다. 바람이 불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살아가라, 민준아. 내 사랑을 펼쳐 민준은 결심했다. 태민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그는 학교에서 LGBT 모임을 만들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사랑은 버림받지 않아 라고 말했다. 세상이 변하는데 한 걸음 민준은 걸었다. 할아버지의 유산처럼 영원한 빛으로.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민준의 삶은 고요한 폭풍 속에 놓였다. 서울의 여름은 더웠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추웠다. 매일 아침 빈집의 마루에 앉아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민준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하늘나라에 있을 거야. 미안해, 늦게 말해서. 하지만 내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렸어. 민준은 그 글씨를 따라 손가락으로 훑었다. 할아버지의 손때가 느껴지는 듯했다. 이제 그는 고아가 아니었다. 아니, 처음부터 가족이었다. 그 진실이 민준을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안겼다. 할아버지, 왜 더 일찍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태민은 민준의 곁을 지켰다. 내가 슬퍼하는 거 나도 아파. 태민의 손이 민준의 어깨에 닿을 때마다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니 믿기지 않아. 태민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그 사랑을 이어가야 해. 학교로 돌아간 민준은 달라졌다. 미술 시간에 그는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렸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웃는 모습. 선생님은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야. 이야기야 라고 평가했다. 동급생들은 이제 민준을 피하지 않았다. 소문은 잊혔고 그의 용기가 영감을 주었다. 여름방학, 민준은 할아버지의 옛 동네를 찾았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살았던 곳, 낡은 집터를 보며 민준은 상상의 날개를 펼쳤다. 할아버지, 여기서 사랑을 시작하셨군요. 그는 노트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썼다. 숨겨진 사랑의 기록. 그것은 민준의 첫 소설이 되었다. 태민과 준호가 도왔다. 이 부분 더 감동적으로 써봐. 준호의 조언에 민준은 웃었다.
세 사람은 카페에서 모여 이야기를 다듬었다. 그 시간들이 민준의 상처를 치유했다. 너희 덕분에 버틸 수 있어. 민준의 말에 태민은 우리는 가족이잖아 라고 답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가을 학기 시작, 민준은 상담실을 찾았다. 학교 상담 선생님이 내 감정을 털어놔 라고 권했다. 민준은 처음으로 모든 걸 말했다. 부모의 배신, 할아버지의 비밀, 자신의 사랑.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용감해 라고 했다. 그 후 학교는 LGBT 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민준이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사랑은 다양해요. 우리 모두 받아들여야 해. 그의 연설에 학생들은 박수를 쳤다. 태민은 무대 뒤에서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민준의 뺨이 붉어졌다. 그 사랑은 이제 숨기지 않았다. 겨울이 다가오자 민준은 부모님을 찾아 나섰다. 할아버지의 편지에 힌트가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울에 살아. 용서할 수 있으면 찾아봐. 민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주소지를 추적했다. 낡은 아파트 앞에 서자 문이 열렸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민준은 차갑게 말했다. 왜 저를 버렸어요?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니. 어머니는 무너지듯 앉았다. 미안해. 우리는 두려웠어. 내가 할몽씨처럼 될까 봐. 아버지도 나왔다. 할몽씨는 우리 사랑이었어. 하지만 세상이 민준은 용서할 수 없었다.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제 전부예요. 그는 돌아섰다. 그 만남은 상처를 더 깊게 했지만 동시에 놓아주었다. 새해가 밝았다. 민준은 15살이 되었다. 태민과 그는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학교 친구들은 축하했고 준호는 최고의 커플이라고 놀렸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집을 리모델링했다. 작은 갤러리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할몽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개관식 날 많은 사람이 모였다. 민준의 그림과 할아버지의 일기가 전시되었다. 이곳은 사랑의 피난처예요. 민준의 말에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태민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시간은 흘러 민준의 나이 16. 고등학교 입학,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태민은 다른 학교로 갔지만 매주 만나 장거리 연애를 했다. 보고 싶어. 전화 속 태민의 목소리에 민준은 웃었다. 나도. 학교에서 민준은 학생회에 들어갔다. LGBT 권익을 위한 캠페인을 주도했다. 변화는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되어 그의 활동은 지역신문에 실렸다. 어머니가 기사를 보고 연락 왔다. 자랑스러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풀렸다. 여름 캠프에서 민준은 더 넓은 세상을 만났다. 다른 도시의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처럼 용감한 애는 처음 봐. 누군가의 말에 민준은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랑의 깊이를 배웠다. 태민과 영상통화하며 우리 미래는 밝아라고 약속했다. 가을, 민준은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미술학과를 목표로. 할아버지의 유품 중 낡은 붓을 쥐고 공부했다.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겨울, 눈이 내리는 날 민준은 다시 한강으로 갔다. 태민과 손잡고 걸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할 거야.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속삭이는 듯했다.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사랑, 용서, 성장. 모든 게 할아버지의 선물이었다. 민준의 고등학교 생활은 바람처럼 빠르게 흘렀다. 17살이 된 민준은 키가 훌쩍 자라 어깨에 책가방을 메고 캠퍼스를 누볐다. 미술학과 입학시험에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무릎 꿇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눈물이 주룩 흘렀다. 태민도 함께였다. 축하해, 내 사랑. 두 사람은 포옹하며 미래를 꿈꿨다. 대학은 서울의 명문대, 홍익대. 그곳에서 민준은 더 넓은 세계를 만났다. 교수님의 강의, 동아리 활동,
모든 게 그의 열정을 불태웠다. 첫 학기, 민주는 LGBT 학생 모임에 가입했다. 여기서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 모임에서 만난 선배, 지은은 내 이야기 들으니 용기나 라고 했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할아버지의 비밀, 부모의 배신, 태민과의 사랑. 청중은 조용히 듣고 박수를 쳤다. 변화의 시작이야. 그 모임은 민준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었다. 태민은 여전히 곁에 있었다. 주말마다 만나 카페에서 데이트했다. 대학생이 되니까 더 멋져. 태민의 말에 민주는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도전도 있었다. 프로젝트 과제에서 민주는 가족의 재정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준비했다. 할아버지의 일기와 자신의 그림을 결합했다. 비평가들은 감정의 깊이가 인상적이라고 했지만 일부는 너무 개인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는 상처받았지만 태민의 위로로 이겨냈다. 내 진심이야. 그게 소중해. 여름방학,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민주는 할아버지, 여기서도 느껴지네요 라고 중얼거렸다. 태민은 우리 사랑처럼 영원해 라고 답했다. 가을, 민준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민준아, 대학생 됐다고 들었어. 만나자. 민준은 망설였지만 태민의 격려로 동의했다. 카페에서 어머니는 늙어 보였다. 내가 잘 지내서 다행이야. 할몽씨 그분 이야기를 듣고 후회했어. 민주는 차갑게 후회는 늦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변했다면 용서할게요.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 이제 이해해. 그 만남은 민준에게 평화를 주었다. 그는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지만 과거를 놓아주었다. 겨울 방학, 민주는 갤러리를 확장했다. 할몽의 사랑은 이제 지역 랜드마크가 되었다. 전시회에 태민의 작품도 추가되었다. 함께 만들자. 두 사람의 협업은 완벽했다. 개관식에서 민주는 연설했다. 사랑은 혈연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관객들은 감동받았다. 그날 밤 민준과 태민은 한강 다리에서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 18살, 민준의 대학 생활은 절정에 달했다. 졸업 프로젝트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숨겨진 목소리들, 한국 LGBT 세대의 이야기. 인터뷰 중 한 할머니가 말했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을 숨겼어. 내 할아버지처럼. 민주는 충격받았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태민은 내 덕분이야 라고 했다. 두 사람은 동거를 논의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하자. 하지만 시련이 왔다. 태민의 가족이 반대했다. 남자랑. 안 돼. 태민은 고민에 빠졌다. 민주는 기다릴게 라고 했지만 속은 찢어졌다. 겨울, 태민이 떠났다. 미안해. 아직 준비 안 됐어. 민주는 무너졌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사랑은 포기하지 마. 하지만 자유를 줘. 민주는 태민을 놓아주었다. 고통 속에 성장했다. 새봄, 민주는 홀로 일어났다. 대학을 졸업하고 갤러리 큐레이터가 되었다. 태민과의 이별은 아팠지만 새로운 사랑을 열었다. 모임에서 만난 현우. 내 전시 봤어. 감동이었어. 현우의 미소가 민준을 녹였다. 천천히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이번엔 서두르지 말자. 민준의 말에 현우는 웃었다. 시간은 치유자였다. 민준의 20살, 그는 책을 출간했다. 버림받은 사랑의 여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할아버지가 제 영웅이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책을 읽고 울었다. 내가 용서해준다면 민주는 이미 했어요 라고 답했다. 가족은 재회했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현우와의 사랑은 안정적이었다. 함께 여행하고 꿈을 공유했다. 너와 함께라면 세상이 아름다워. 현우의 말에 민주는 할아버지가 축복할 거야 라고 했다. 갤러리는 국제 전시를 열었다. LGBT 예술가들이 모였다. 민주는 무대에서 사랑은 승리해요 라고 외쳤다.
21살, 민주는 결혼식을 올렸다. 현우와의 작은 서약식,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할몽 씨가 기뻐할 거야. 민주는 하늘을 보았다. 바람이 속삭였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의 불꽃은 타오르며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민준의 결혼 생활은 조용한 행복으로 채워졌다. 22살, 작은 아파트에서 현우와 함께 사는 일상이 소중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 그림을 그리며 이게 꿈인가? 민주는 가끔 중얼거렸다. 갤러리 일은 바빴다. 새로운 전시, 시간의 사랑, 세대를 넘어선 LGBT 이야기. 할아버지의 일기를 기반으로 한 코너가 인기였다. 방문객들이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유산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현우의 직장 스트레스, 민준의 창작 슬럼프. 왜 그림이 안 나와? 민준은 벽을 노려보았다. 현우가 안아주었다. 쉬자. 산책 갈까? 한강을 걸으며 두 사람은 대화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인내가 키야. 그 말에 현우는 웃었다. 내 할아버지, 현명하시네. 작은 갈등이 오히려 유대를 강하게 했다. 여름, 민주는 해외 컨퍼런스로 갔다. 뉴욕의 LGBT 페스티벌. 한국에서 왔어요. 우리 이야기 공유할게요. 그의 발표는 박수를 받았다. 현우가 동행했다. 자랑스러워. 호텔에서 두 사람은 밤을 보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 우리 덕분에. 민준의 말에 현우는 키스했다. 가을, 어머니의 병이 시작되었다. 폐암 진단. 민준아, 와줄래? 민준은 달려갔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할몽 씨 용서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다. 민준은 이미 됐어요. 이제 쉬세요. 어머니와의 시간은 소중했다. 민준은 그림을 그려주었다. 가족의 재회. 어머니는 내가 제일 큰 선물이야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마지막은 평화로웠다. 민준은 슬펐지만 용서의 완성을 느꼈다. 겨울, 민준은 아이를 입양했다. 5살 소년, 지훈. 엄마 아빠, 지훈의 말에 민준은 우리 가족이야 라고 했다. 현우와 함께 육아를 배웠다. 밤에 지훈을 재우며 민준은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당신처럼 키울게요. 지훈은 민준의 그림을 좋아했다. 아빠, 그려줘. 그 순간이 행복이었다. 23살, 갤러리는 프랜차이즈가 되었다. 부산, 대구의 지점. 민준은 강연 여행을 다녔다.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청중은 영감을 받았다. 현우는 너는 스타야 라고 놀렸다. 지훈의 학교 생활이 시작되자 민준은 불안했다. 괴롭힘 당할까? 하지만 지훈은 강했다. 아빠처럼 될게요. 여름 페스티벌, 민준은 상을 받았다. 문화부 장관상. 할아버지께 바칩니다. 연설 중 눈물이 흘렀다. 현우와 지훈이 박수쳤다. 그날 민준은 책 2번째를 썼다. 상속된 사랑.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확장한. 출간 파티에서 태민이 왔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민준은 포옹했다. 고마워, 옛 친구. 가을, 지훈의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아빠가 게이래. 아이들의 말에 지훈이 울었다. 민준은 학교에 갔다. 사랑은 사랑이에요. 가르쳐주세요. 토론회가 열렸다. 변화의 씨앗이 싹 텄다. 지훈은 아빠 최고라고 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여행. 제주도에서 눈 오는 밤. 할아버지, 감사해요. 민준의 기도. 그의 삶은 이제 완성에 가까웠다. 사랑의 순환, 영원한. 24살, 민준의 삶은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 갤러리 네트워크가 전국으로 퍼졌다. 그는 CEO가 되었다. 예술로 치유하자. 직원들은 그의 비전을 따랐다. 현우는 회사에서 마케팅을 맡았다. 팀워크 최고. 지훈은 초등학교에 다니며 그림을 그렸다. 아빠처럼 될래.
하지만 성공 뒤에는 피로가 쌓였다. 야근이 잦아지자 현우가 걱정했다. 시어, 민주는 할아버지의 꿈을 이뤄야 해 라고 했다. 결국 번아웃이 왔다.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진다. 민주는 휴가 중 한옥마을로 갔다. 할아버지의 옛집 근처.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현우와 지훈이 따랐다. 산책하며 민주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새로운 영감이 솟았다. 여름, 민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런칭했다. 사랑의 아카이브 사용자들이 LGBT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이트. 목소리를 모아 런칭 이벤트에 수천 명이 참여했다. 미디어 인터뷰가 쏟아졌다. 민준 씨, 어떻게 이 힘을 얻었나요? 가족의 사랑에서요. 가을, 지훈의 첫 학교 발표. 제 가족 이야기. 지훈은 민준과 현우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둘 다 아빠예요. 사랑 가득해요. 반 친구들은 박수쳤다. 민준은 눈물을 참았다. 변화가 왔다. 겨울, 민준은 할아버지의 묘를 방문했다. 눈 쌓인 산에 서서 잘 지내요 라고 말했다. 바람이 답했다. 돌아와, 그는 다큐 시리즈를 제작했다. 버려진 사랑의 후예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영 후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법변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25살, 민주는 두 번째 입양을 했다. 여자아이, 수아, 언니 동생, 지훈의 질문에 가족이야 라고 했다.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육아는 힘들었지만 기뻤다. 현우와 번갈아 재웠다. 이게 진짜 행복. 여름 휴가, 가족은 유럽으로. 파리 루브르에서 민주는 할아버지, 여기 오셨어요. 상상했다. 수아가 웃었다. 아빠, 예뻐. 가을, 갤러리 대형 전시. 국제 아티스트 초대. 한국의 목소리 성공적이었다. 민주는 강연했다.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친구들 모여. 태민도 왔다. 결혼 축하해 웃음소리. 민준의 눈에 삶의 모자이크가 보였다. 26살, 민준은 교수직을 제안받았다. 홍익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수락했다. 첫 강의, 사랑의 예술. 학생들은 열광했다. 하지만 도전, 수아의 건강 문제, 알레르기, 병원 오가며 민주는 강해져라 라고 기도했다. 현우의 지지로 이겼다. 여름, 책 세 번째. 순환하는 사랑. 베스트셀러. 토크쇼 출연. 할아버지의 유언이 제 나침반. 가을, 지훈의 졸업. 아빠, 고마워. 민주는 포옹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겨울, 새해 결의. 더 넓은 사랑을. 민준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영원한 빛으로. 27살, 민준의 교수 생활은 꽃피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눈빛이 빛났다. 선생님,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작은 사랑에서 시작했어요. 그의 수업은 인기였다. 현우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팀리더야. 축하 파티에서 지훈과 수아가 춤췄다. 엄마 아빠, 사랑해. 갤러리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다. LA 지점 오픈. 민주는 출장 갔다.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현우가 동행. 지훈과 수아는 조부모에게 맡겼다. 어머니의 오빠, 민준의 삼촌. 여행 중 민주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세계를 봐라, 아이야. LA 거리에서 그는 영감을 얻었다. 새로운 프로젝트 글로벌 사랑. 가을, 대학 축제. 학생들과 전시. 감동적이에요. 피드백. 민주는 뿌듯했다. 겨울, 가족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수아의 위시 그림. 민주는 웃었다. 내 꿈 이뤄줄게. 28살, 민주는 TED 토크 초대. 버려진 사랑에서 피어난 꽃. 청중 1만 명. 온라인 조회 수백만.
영웅이야 댓글들. 현우가 내 영웅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실현. 지훈의 사춘기. 왜 나만 달라? 학교 괴롭힘. 민주는 대화했다. 내가 특별해. 할아버지처럼 지훈은 이해했다. 아빠, 미안. 여름, 가족 캠핑. 산에서 별 봤다. 할아버지 별이야 수아의 말 감동. 가을, 책 4번째. 미래의 사랑. 젊은 세대 대상. 히트. 겨울, 새해 파티. 친구들 모여. 건강히 지내자. 29살, 민주는 상 받았다. 국민예술상. 할아버지께 수상소감. 전국 뉴스. 갤러리 재단 설립. 장학금. 예술가 지원. 현우와 로맨스. 데이트 재점화. 여전해. 지훈 고등학교. 예술꿈 아빠 도와줘. 수아 초등. 밝음. 여름. 해외 워크숍. 학생들 데리고. 가을. 전시회. 성공. 겨울. 크리스마스. 따뜻함. 30살. 민준의 반성.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의 삶은 완벽했다. 사랑의 승리. 31. 민준의 삶은 성숙의 정점. 교수로서 책 내고, 갤러리 운영. 균형이 핵심, 현우와 상해. 지훈 대학 입시. 미대 갈게. 지원. 수아 중학교. 아빠, 연애 어떻게 해? 민준 웃음. 마음 따라. 여름, 가족 휴가. 하와이. 바다에서 자유. 가을, 국제 컨퍼런스. 한국 LGBT 진보 연설. 겨울, 지훈 합격. 파티. 32. 민준 다큐 감독. 할몽의 유산. 오스카 후보. 현우 사업 확장. 함께 성장. 지훈 연애. 아빠 조언. 수아 예술 동아리. 여름, 전시 투어. 유럽. 가을, 책 5. 영원한 여정. 겨울, 크리스마스. 추억. 30셋. 민준 은퇴 고려. 다음 세대에. 하지만 계속. 강연 계속. 가족 건강. 모두 잘. 여름, 자선 콘서트. 성공. 가을, 상 받음. 겨울, 새해. 희망. 34. 민준 회고록. 내 삶의 진실. 베스트. 현우 사랑해. 아이들 자람. 여름, 여행. 가을, 축제. 겨울, 평화. 35. 민준의 유산. 재단 확대. 사랑 전파. 가족 모임. 웃음. 그의 이야기. 영원. 36. 민준은 할아버지의 나이 반을 넘었다. 시간이 빨라 현우와 산책. 지훈 졸업. 갤러리 인턴. 아빠 회사 최고. 수아 대학. 예술 전공. 따라갈게. 여름, 가족 재회. 제주. 할아버지 집처럼. 가을, 국제상 평생 공로. 겨울, 지훈 결혼. 파티. 아빠, 모델. 37. 민준 손주. 할아버지처럼. 현우 행복해. 수아 커리어 시작. 여름, 손주 돌보기. 가을, 책 6. 순환. 겨울, 크리스마스. 대가족. 38. 민준 건강 체크. 좋아. 여행 계속. 가족 이야기 공유. 39. 재단 글로벌. 할아버지 꿈 이뤘어. 현우 은퇴. 함께 쉬자. 아이들 독립. 여름, 휴식. 가을,
강연 마지막. 겨울, 평안. 마흔, 민준의 반성. 사랑 승리 그의 삶, 교훈. 세상의 빛.